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로봇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큰돈 법니다. 로봇 산업이 성장하고 엔비디아가 로봇을 성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빼놓고 로봇 하면 놓을 수 없는 게 테슬라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산업과 관련된 기업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현대차랑 또 로봇 협력까지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랑 협력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로봇 관련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AI 로봇 자율주행차.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도 결국엔 로봇으로 봐야 돼요. 그냥 로봇의 형태의 일종일 뿐인 거지. 이것도 그냥 두 발, 손발이 바퀴일 뿐인 겁니다. 이제 이것도 로봇이고 그냥 이것도 로봇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SDV 그리고 로보틱스 등 핵심 모빌리티 솔루션을 지능화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AI 기술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인 아이작으로 AI 기반 로봇을 개발하고 로봇 학습에 필요한 가상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디지털 트윈을 현대차에 적용을 해서 로봇으로 한번 뭔가를 해보자라고 서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하드웨어와 생성형 AI 개발 툴을 통해 AI 모델이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네,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 한번 로봇에 사용할 수 있는 AI 그리고 로봇까지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근데 그 적용을 시킨다는 게 그냥 그만한 AI 능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상 환경을 구축해서 실제로 효율성 있게 정말로 우리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엔비디아가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죠. 엔비디아가 지금 얘기하고 엔비디아가 이끌어가는 로봇 세상은 그냥 로봇 기업이 아니다. 그냥 팔다리 움직일 수 있어 없어가 아니라 그 로봇이 AI로 인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문제없고 얼마나 우리한테 밀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엔비디아의 로봇 AI입니다. 로봇을 위한 AI 모델의 출시에 대해 언급을 했고 이른바 엔비디아 코스모스를 발표를 했죠. 이 코스모스는 그냥 로봇이요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AI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을 통해 동작 패턴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지는데 이 부분을 통제할 기반 기술을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공장에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이 코스모스 AI를 통해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AI로 학습을 해서 그 학습한 AI를 로봇에다 적용을 해서 그 로봇에다 적용한 거 AI 학습한 대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반도체부터 AI까지 싹 모든 거를 통째로 야 너네 거 적용시켜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만든 컴퓨터 속 가상 환경에서 로봇을 학습을 시킵니다. 가상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요. 공장 뭐 레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실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로봇을 거의 AI를 입혀서 가상 공간에서 한번 돌려봅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야 여기서 문제가 생기네. 야 이거 좀 우리 효율적으로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여기서 좀 막히네. 야 이거 수정하고 그래서 가상에서 여러 번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습 효과를 그대로 실제 산업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로봇이 AI로 움직입니다. 뭐 손발이 움직입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 돈을 벌어주는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의지가 느껴져요.
그래서 뭐다? 이제는 그 로봇 안에도 뭘 슈퍼컴퓨터를 좀 쑤셔 넣겠다. 좀 이런 것도 의지가 느껴지는 게 미니 슈퍼컴퓨터 디짓을 공개를 했고요. 가정용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모든 스마트폰 또는 로봇에 이제는 하나하나가 슈퍼컴퓨터로 작동이 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랙웰을 손바닥만한 미니 컴퓨터로 소형화한 제품이고요. 나중엔 휴머노이드에도 적용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결국엔 로봇의 핵심은 뭐냐? 사실 엔비디아에서는 로봇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얘기는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로봇을 뭐 손가락을 어떻게 만들고 바퀴, 몸짓, 행동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로봇의 끝은 뭐냐? 그러니까 AI의 끝은 뭐냐? 피지컬 AI다. 결국엔 그 AI로 로봇을 움직이게 만들고 효율적인 로봇, 가장 우리한테 밀접하게 돈을 벌 수 있는 AI 로봇을 만드는 게 AI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은 그냥 새로운 분야가 아니라 AI의 한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AI와 로봇과 그 안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젠슨 왕이 원하는 성공의 과정에는 어쨌든 SK가 낄 수밖에 없어요. 왜? 로봇이 결국에는 AI다라고 하는 게 젠슨 황이고 이 로봇의 핵심을 지금 AI로 정의하는 게 젠슨 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AI를 가장 현실적으로 성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파트너가 SK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ES에서 로봇 얘기를 그렇게 하고 누구를 만났냐? 그리고 나서 만나러 간 게 채태원입니다. 그래서 SK그룹 회장 채태원이 세계 최대 IT 전자전시회 CES 2025를 계기로 젠슨랑 엔비디아 CEO와 재회를 했습니다. 실제 만났고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더 빨리 HBM 다음 세대를 개발해달라고 했습니다. 야, 아직도 HBM3야? HBM3 좀 빨리 만들자. 야, 이제 HBM3야? 야, 뭐 좀 16단으로 만들자. 아직도 8단이니? 아직도 12단이니? 이러면서 닥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안해 내가 빨리 12단으로 바꿔볼게, 야 빨리 16단으로 바꿔볼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등 떠밀려 가지고 좀 최선을 좀 다했다, 몸을 갈아 넣었다라고 했는데 최근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를 조금 넘어선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16단 만들어 와 했는데 야 HBM4 만들어 오고, HBM4 만들어 와 했는데 뭐 HBM4E 만들어 오고, 지금 엔비디아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개발 속도가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스 플랫폼도 존재하니 앞으로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좀 더 논의하자는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로봇이나 우리 주변 기기에 AI가 들어가고 있고 일상화되고 상식화됐다라고 하면서 최태현도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에 관련된 로봇 AI 그리고 엔비디아의 로봇이 이제는 상용화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본인들의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기술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성장에 지금 직접적으로 가장 수혜받는 기업이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보면은 최근에 거기에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콜아웃까지 해주는데 바이든이 AI 반도체 수출 금지 계획까지도 발표해 줬습니다. 야, 이제는 뭐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로 안 가고 있긴 한데 더 심하게 한번 때려보자 하면서 아예 그냥 중국의 손과 발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미국 반도체를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에 사실상 수출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출하고 적대국에는 실질적으로 수출을 막는 새로운 제재안 시행 계획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든 간에 일단 나간다 그러면 다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기준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DUV냐, EUV냐, 뭐 아니면 어떤 거냐라고 기준이 있었는데 모르겠고 야 관련된 건 다 막아라는 겁니다. 한국은 동맹국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 일단 수출 통제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동맹국이 몇 개 있습니다. 일본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런 나라들은 걱정하지 마라 라는 느낌이고 적대국 너네 큰일 났어 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고 해서 VEU 규정을 둬서 사전 승인 기업에는 수출기를 열어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실 미국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개를 숙이는 기업이라든가 나라들은 오케이 열어주고 그게 아닌 나라들은 다 막아버리겠다라고 좀 강하게 지금 바이든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불태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 사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꼬장으로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아니 이럴수록 그냥 대한민국이 이득만 주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켜보면은 최근에 중국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더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또 드릴 건데 일단은 중국 디램 제조업체 창신메모리 얘가 제일 문제죠. 얘가 엄청 빠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범용 반도체라고 합니다. DDR4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026년 해가지고 세계 메모리 시장의 15%까지 점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수준인지는 알려드릴 거고요. DDR4 등 메모리의 확장과 함께 창신 메모리의 생산 능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10%에서 15%까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 주력 제품인 첨단 D램 DDR5 양산에 돌입까지 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상신 메모리가 최근 DDR5까지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UV가 없어도 EUV보다 10년 느린 DUV를 가지고 만들자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얘는 한 번 긁으면 되는 거, 얘 한 3번, 4번 긁어가지고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이 문제다. 얘기했잖아. HBM4 만들 수 있니? 죽어도 못 만들어요. DUV 가지고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이것까지 생산할 수 있겠지. 수율이 얼마 나오나? 몰라요. 모르겠고, 일단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상신 메모리가 어쨌든 여기까지는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그럼 얘가 올라오면은 누가 지금 걱정을 해야 되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걱정해야겠죠. 하지만 보면은 일단 현재 D램 1등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등, 그다음 누굽니까? 19% 마이크론입니다. 지금 창신이 얼마까지 올라온다고? 15%까지 올라올 거라고. 근데 지금 마이크론이 얼마라고? 19%라고. 그러니까 사실 누가 지금 창신 메모리한테 뺏길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마이크론이 제일 위험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마이크론이 이 자리를 뺏기는 거를 냅두겠습니까? 사실 냅두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든 부셔 놓는 거예요. 왜? 얘네들을 일단 지금 잡아놔야 얘가 지금 뭐 2등으로 가든 아니면 압도적인 3등으로 가든 일단 지금 투자라든가 이 공장 증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맞지. 지금 이대로 뒀다가는 마이크론 자리가 위태위태하다라는 거죠. 뭐 얘네들도 사실 지금 자리가 엄청 견고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올라온 속도 보면. 하지만 제일 위험한 건 마이크론이에요. 이 미국의 마이크론이란 기업이 중국한테 뺏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중국 반도체 규제가 강해진 이유는 마이크론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간사 이익을 보는 거죠. 마이크론의 지금 3등 자리가 중국이 치고 올라왔다가 뺏길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2025년 HBM 수요와 공급 비교입니다. 이게 저희 수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학습용 GPU가 249만 개가 필요하다. 추론용 GPU가 25만 개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24년도에 99만 개, 10만 개에서 대략 한 대략 뭐 보면은 한 2.5배 정도 더 필요하다. 그리고 출연용도 한 2.5배 정도 필요하다라고 발표가 난 겁니다. 더 많이 필요하네. 그래서 HBM은 얼마나 필요하니? 학습용은 이것도 당연히 2.5배, 출연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건 거의 뭐 한 3배 정도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HBM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 SK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그래서 토탈 HBM 이 숫자로 보자라고 한다면 25년 전망입니다. 보면은
삼성전자가 800 정도, SK하이닉스가 1300, 1400 정도, 마이크론이 293. 그러니까 이 숫자만 봐도 캐파라든가 생산 수율이라든가 수율 같은 경우, 그리고 생산 규모라는 거 부분, 그리고 현재 이제 공급하는 부분 총 토탈, 이 모든 걸 체크해봐도 마이크론이 가장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위험해요. 중국이 올라오면 당연히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한데 제일 문제는 뭐다? 마이크론이 간당간당하다. 이 3위 자리가 뺏길 수 있다는 거죠. 1, 2위 자리는 당장 안 뺏겨요. 뭐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3위 자리가 지금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국을 어떻게든 지금 눌러놔야 3위 자리를 견고히 하든 또는 이걸 어떻게 치고 올리든 하나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견제를 하니까 당연히 이 둘은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은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마이크론을 위해 중국 DUV 장비까지 일단 잘라놨습니다. DUV가 뭐라 했어요? 제가 이게 식각, 그러니까 자르는 장비입니다. 자른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 웨이퍼에다가 그리는 장비예요. 그게 이제 DUV, 우리가 EUV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DUV가 10년 전 거, 그리고 DUV를 만들고 나서 10년 후에 만든 게 EUV입니다. 얘가 훨씬 좋은 거예요. 얘 3번, 4번 그을 거 한 번이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현재 노광 장비 시장은 글로벌 소수 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단 ASML 60%, 일본의 니콘, 일본 캐논입니다. 다 친미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 다 우호적인 국가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일본이 아닙니다. ASML이 2나노, 3나노짜리를 만들어요. 2나노, 3나노짜리가 뭐예요? 이제 첨단 공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7나노 밑에부터 우리는 첨단 공정으로 들어가는데 10나노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실 캐논 28나노 이것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뭐 크게 견제할 만한 건 아닙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견제해야 되는데 니콘 견제해야겠죠. ASML 견제해야겠죠. 어디다가? 중국에다가 못 팔게 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네덜란드 ASML은 2019년 미국의 요청에 따라 7나노 이하에 필요한 EUV 장비 수출을 중단합니다. 야, 너네 가져가지 마. 그래서 얘네 나라에 한 개도 없어요. EUV 장비가. 한 개도 없습니다. 예,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아니야. 야, EUV로 안 돼. 28나노, 14나노. 야, 이것도 주지 마. 그래서 이것도 수출 중단합니다. 그래서 EUV에서 수출 중단하고 DUV까지도 중단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중국에는 현재 DUV까지는 장비가 있긴 해요. 뭐 추가로는 지금 못 사겠지만 있긴 합니다만 EUV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첨단 반도체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DDR5까지 그래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DUV로 여러 번 긁어서 만들 수는 있어요. 당장 이거 다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는 게 중국은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DDR4 올라온 속도, DDR5 올라온 속도가 앞으로의 속도까지 정비례로 늘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장비가 없어요. 뭐 지들이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 60% 독점할 정도면 이게 뭐 뚝딱뚝딱 만든다고 만들어진 장비였으면 독점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이크론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 규제 다 때려놓고 HBM 공장 착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 봐도 수율적인 부분이나 생산량이 부족했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싱가포르 북부 우드랜드 지역에 약 10조를 투자해 HBM 패키징 시설을 건설합니다. 공장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착공이 됐고 2027년부터는 생산 능력을 더 확장한다는 예정입니다. 자, HBM은 지금 견고하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AI 구현에 첨단 반도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방증이다. 그래서 HBM은 이제 시작하는 시장 아니니 2023년에 5조였으니 30년에는 145조까지 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뭐 못해도 대략 뭐 30배 정도 뛴다는 얘긴데 뭐 지금부터 중국 발목 잡아놓고 열심히 우리 증설하고 하면은 뭐 3위를 견고히 하든 1, 2위를 뭐 잡으러 가든 할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일단 당장은 너무 중국한테 얘가 간당간당하니까 일단 얘 밀어주고 중국 잡아놓자라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왜 이렇게까지 중국을 쑤시고 들어오는지까지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간당간당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론을 위한 제재로 SK하이닉스가 좀 어부질입니다. 어부질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이득을 좀 의도치 않게 얻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올해 내내 뭐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언제 사야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볼 수 있을까? 언제 매수해야 될까? 저는 항상 이 마켓 타이밍에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체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제가 맨날 보여드려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왜 빠지냐? 체크를 해봤을 때 이건 반도체 영향이 제일 컸어요. 반도체가 빠지면서 수출 산업 지수가 밀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피크 치고 보면 3분기, 4분기 떨어진 이유가 반도체 영향이고 올해 1분기까지, 그러니까 25년 1분기까지 떨어진 이유가 반도체 때문이에요. 제가 세부 지표를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제가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공개를 안 했고 말로 합니다. 네, 반도체 때문에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뭐예요? 반도체가 1분기에 안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마 1분기에는 계속 박스권을 만들거나 저가를 형성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실적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일단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계속 어느 정도는 2분기까지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여기 있죠.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이 3분기, 4분기까지 치고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로 계속 치고 올리면 좋겠는데 25년 1분기에 보면은 살짝 꺾여요. 이렇게 치고 올리다가 꺾입니다. 수출 전망 지수가 꺾이듯이. 꺾이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2분기부터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꺾이는 1분기를 우리가 좀 이 눌림목으로 좀 잡아야 된다. 그래서 1분기에 아마 저가를 확인할 확률이 높고요. 1분기에 저가 확인이 끝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부터 성장이 시작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당장 1월에 사겠다. 이게 아니에요. 1월, 2월, 3월 저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4월부터의 회복을 지켜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4월 1일부터 또 치고 올리냐 안 올리냐 이것도 알 수 없지만 2, 3, 4분기에 연속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분기까지 치고 올렸다가 3분기, 4분기 내려 박아버리죠. 아까 전에 수출산업 경기전망지수랑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예, 1분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치고 올렸다가 쭉 떨어졌어요.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시 2, 3, 4분기 회복되죠. 2분기, 3분기, 4분기 회복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1분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저가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 저는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1분기에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분기에 아마 로봇을 붙이든 AI 로봇을 붙이든 뭘 붙이든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결론만 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래요. SK 하이닉스 중심 기업들 1분기 눌림목 관심이에요. 1, 2, 3월에 저는 저가 만든다 보고요. 그 저가 만들 때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1분기에 사자가 아닙니다. 1분기에 저가를 만들어주면 우리는 2, 3, 4분기를 노리고 저가에 어떤 기업들을 관심 가져야 되는지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미국 제재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1위 기업이죠. 사실 엔비디아 루빈 GPU 조기 출시 발표에 가장 먼저 수혜받을 기업도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를 눌러버릴 기업이 당장은 없어요. 그래서 1분기는 반도체 기업들이 오른 만큼 밀리거나 저점 확인 가능성이 높다. 왜? 실적도 안 좋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수출도 많이 안 되니까 사실 회복이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없어요. 엔비디아가 붙어도 주가 움직임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올랐는데 그만큼 밀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저는 박스권 아니면 저가를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분기 눌림목에 여러분들은 SK 하이닉스, DI,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STI 등이 저가를 어디에 찍어주나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는 시기가 아니라고요. 1분기 체크하고 2, 3, 4분기가 회복되는 시기일 수 있다라고 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저희는 AI 로봇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엔비디아가 로봇을 투자하는데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우리는 SK하이닉스와 그 관련된 기업들 같이 1분기 저가를 어디에 형성하나, 어디에 사야 될까, 우리 유튜브를 통해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 로봇 관련된 기업으로 반도체 기업을 봐야 되는지 확인했고요. 왜 이렇게 중국을 심하게 죽이는지 확인했죠. 왜? 마이크론 때문이구나. 근데 거기에 이제 어부지리로 수익을 보는 게 SK 하이닉스고 1분기 저점, 그 다음에 2분기부터 성장 기대가 된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까지 같이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 오른 만큼 밀릴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고 우리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 거 있죠? 그만큼 밀릴 수 있어요. 다시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1분기를 매수 시점으로 보고 1, 2, 3월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관심 가질만 하겠는데 싶은 자리가 오면은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테슬라 관련된 산업, 그 다음에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네, 어차피 적을 대도 없어요. 그냥 무료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된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무료입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 맨 밑에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월 10일, 9일, 8일, 7일, 6일 추천주도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꼭 보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